제주 흙은 뭐 내 삶이 어떻게 한 일부분이 된 것 같고, 이 흙이 갖고 있는 에너지 아니면 치유 같은 부분들을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이제 그런 게 나의 가장 큰 숙제 아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의 흙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조그마한 제주옹기 숲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승철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게 모티브가 됐던 거는 사진 작업을 하시는 서재철 선생님이 계신데요. 제주의 허벅이랑 어떤 양동이들이 어떻게 절박하게 보여지는 어떤 한 사진에서 출발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허벅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양동이랑 줄이 비포장 도로에 쭉 늘어뜨려져 있는 허벅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할머니, 남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그 허벅을 갖고 계속 물을 실어 나르고 했던 그런 가장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렇듯이 제주 허벅이 가진 어떤 상징적인 거는 제주인의 삶이랑은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지 않냐. 출발점이 되는 어떤 흙, 제주 흙, 이런 것들을, 모든 전 과정을, 그리고 내가 쓰는 도구,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전시 공간에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제목 아닌 제목을 정한 게 발견된 오브제, 제주 흙 아니면 제주 옹기, 이렇게 확장되는 어떠한 것들을 저희 공간에서, 전시 공간에서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제주도로 와보니 이게 사라지는 문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내가 되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목에 말라 있었죠. 목말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독학하듯이 하면서 진행도 했고, 또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제주도는 판장질 해서 그거를 때려서 이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옹기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판을 늘리고 그거를 전통 옹기 목물레에다 올려놓고 그걸 때려서 두드려서 형태를 만드는 거, 그걸 다시 말리고, 그래서 다시 불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 판을 늘릴 때 어떻게 하면 얇고 일정하게 판을 늘릴까? 수레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두드릴까? 그리고 가볍게 만들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 가볍지 않으면 쓰이는데 주저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아니에요. 옹기라는 것들, 도자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이 쌓이면 가벼워져요. 제주흙은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는 흙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판을 늘려서 하고 이러다 보니,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초벌을 안 하고 넣어요. 그냥 잘 말려진 옹기를 넣거든요. 불을 피운 불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천천히 떼야 돼요. 하루 종일 그냥 피운 불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그냥 급하니 온도를 빨리 올려? 그러면 무조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탈이 생기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제주 옹기가 가진 성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구우면 그냥 일상에 쓸 수 있는 거. 근데 육지 옹기 같은 경우에는 잿물이라는 거는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걸 곱게 치고 약토가 있습니다. 그걸 반반 섞어서 어느 사람이 옷 입히듯이 한번 입혀줘야지 이제 육지의 어떤 옹기가 되고, 그러니까 옹기에 이름을 붙일 때 제주 흙이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지금 저희 작업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게 제주 흙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거 한 3년 전에 아무튼 25톤 트럭으로 한 3일 동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귀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흙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을 한번 받았는데, 고추 빠는 기계, 이게 제가 가장
받고 기분이 좋았던 선물이었는데 그 고추 빠는 기계에 빻아서 그거를 몇 번 갈아요. 그리고 돌도 조그만 거는 못 골라내고 갈아내고 그걸 한번 살짝 기계에 살짝 뽑아내고요. 그거를 바로 쓸 수는 없고 그걸 숙성을 합니다. 작은 기물을 만들 때는 보통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큰 기물, 뭐 대형 항아리라든지 조금 점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숙성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꺼내서 다시 이게 빻는 작업,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만들 때마다 그 흙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고유 성질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흙을 딱 보면 그냥 똑같은 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일명 뭐 고냉이 흙, 약간 회색빛이 도는 흙도 있고 뭐 황토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일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흙에서도 이게 각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흙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 일부만 취하려고 하면 꼭 항상 작업할 때 좀 불편함이 따르고 탈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옛날 어르신들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일단 전통옹기라는 전통 물레를 고집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어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도 느껴볼 수도 있고, 내 작업을 할 때 이 발물레가 주는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전기 물레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지 않는 어떠한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런 것들이 좀 오거든요. 제주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제주 옹기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통은 무조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자료 찾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저가 나름대로 방식으로 계속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편해진 게 제주 전통 이제 방식으로 만드는 옹기가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표현하는데 가장 내한테 합리화된 제주 전통 물레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옹기라는 거는 옛날 방식은 분명히 취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옛날 방식을 취하되 그거를 뛰어넘는 작업을 하려면 무수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가마가 돌가마라고 치면, 옛날에 만약에 지금같이 내화벽들이 있었으면 그걸 안 썼을까요? 저는 그걸 분명히 썼다고 취했다고 봐요. 분명히 그 시대에 쉽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취할 수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상은 분명히 제주 옹기 가마의 형태를 취하되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화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현대에서 나온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조에 있어서도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마를 짓게 되고, 그리고 불 때는 방식도 옛날에는 너무 뭐 앞에서 뜨거워서 뭐 이랬다 치면 뭐 문을 만들어서 이제 불을 뗄 때 그런 게 없게끔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옛것에 조금 더 지금의 편안함을 조금 더는 집어넣고, 그렇게 뭐 가마도 짓고 불 때는 방식도 그렇게 취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요즘 추구하는 이제 검은색 옹기인데, 누가 보면 이거 흙 제주 옹기 맞아? 이거 뭐 쇳덩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은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백자 달랑아리, 하얀색 달랑아리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제주 흙을 갖고 이제 검은색, 이제 먹이라는 단어를 써서 새롭게 좀 뭔가 보여주는 항아리, 달랑아리가 보여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옛날 방식의 옛날 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내가 표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빌려서 쓰고, 또 그 외적으로도 찾으려고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 작업의 어떤 순환적인 어떤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양동이로 이번에 작업을 했던 거는 와이프가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근사하게. 그것도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물을 담아서 물을 받아 먹는데 기존에서 먹던 맛이랑은 조금 느낌이 틀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방식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옹기가 어디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어떤 마음의 위안, 뭐 꽃을 꽂아서 나간 마음의 위안을 삼았어. 그럼 그것만큼 저 작가로서 기분 좋은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간은 실은 옛날 저희 아버님이 말을 키우세요. 저희 동생이랑 말을 키웠던 어떤 건조 창고였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새로 고쳐서 등록을 시켰고요. 근데 이게 제주 옹기라는 거는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고 하고 사명감 아니면 나름의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미술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주 옹기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서려고 하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필요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체험적인 요소, 체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쓰는 것까지가 이렇게 해서 좀 확장을 하다 보면 제주 옹기가 이제 사라지는 문화가 아닌 조금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담화원이라는 조그마한 이제 차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주로 저희 거를 알리고 판매하는 좀 공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알려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공간을 계속 꾸미고 있어요. 마당이 옛날 가장 나무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 농나무죠, 농나무. 그 옆에 이제 기왕이면 제주도적인 식물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회에서 썼던 것들, 대형 항아리도 갖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옹기들이 다 눕혀져 있어요. 옛날 뚜껑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이제 뚜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일으켜 보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 내 삶의 이정 표현에서 그냥 여정.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내 삶의 존재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 흙을 만드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가장 기쁠 것 같고, 흙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살아간다, 그렇게 보여졌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제주 옹기를 하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자 끝지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